진리와 은혜에 부처되도록 우리들의 선을 이루어 주소서. 법봉독 시간입니다. 법봉독은 이름은 쌍의 진리, 대종경 인과품 9장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일원쌍의 진리. 일원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며 재불재성의 시민이며 일체 중생의 본성이며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며 생멸결의 변함이 없는 자리며 선옥업보가 끊어진 자리며 언어 명상이 동공한 자리로서 공정영지의 광명에 따라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서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며 언어 명상이 완연하여 시방 삼계가 장중의 한 구슬같이 드러나고 진공묘의 조화는 우주 만유를 통하여 무시광겁에 운연자자하는 것이 곧 일원쌍의 진리니라. 대종경 인과품 9장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회보 밑에 쪽에 있으니까요. 그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사람이 여쭙기를 산님 만일 지극한 마음으로 수도하오면 정업이라도 가히 면할 수 있겠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미 정업을 초연히 하기는 어려우나 점진적으로 면하게 하는 일은 없지 아니하나니 공부하는 사람이 능히 육도 사상의 변화를 내는 이치를 알아서 악의 없는 지지 아니하고 악도는 슬로 멀어지고 손도는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므로 혹 악업이 연수서 나에게 향하여 옛 빚을 갚는다 하여도 나는 도심으로 상대하여 다시 보복할 생각이 아니한즉 그 업이 자연시어질 것이며 악과를 받을 때에도 마음 가운데 항상 저 업이 동공한 자성에 반주하며 옛 빚을 정산하는 생각으로 모든 업을 풀어간다면 그러한 신경의 천만제고가 화로에 눈 녹듯 할 것이니 이것이 다 마음으로 정업을 성불하는 것이요 또는 수도를 잘한즉 육도세계에 항상의 길을 받게 되나니 어떠한 악업이 아니더라도 나는 높고 그는 낮으므로 그는 받는 것을 지킬 것이며 덕을 공중에 쌓은 듯 어느 곳을 당하든지 항상 공중을 받든지라. 그 악업이 감히 틈을 타서 원한히 침범하지 못할지니 이는 유력으로서 그 정업을 경험했다. 일상수행어법을 암송하시겠습니다. 일상수행어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심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성가는 회보 뒤편에 있습니다. 내가 먼저 자력 세워 잘 배우고 지우더니 하나의 길 말리며 은혜는 세상되네. 얼씨구나 자력 세우고 절씨구나 잘 배우세. 어디야 은혜로운 평명세상 하나로 이어주는 우리의 서원. 한없이 가르치고 배려와 나눔으로 공익심 자라나 조화로운 세상 되네. 얼씨구나 잘 가르치고 절씨구나 잘 나누세. 어디야 어디야 은혜로운 운명대상 하나로 이어주는 우리의 서원. 장학금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느닷없이 웬 장학금? 그러죠? 네, 지사님 아세요? 예. 네, 이지훈 법사님께서 열반하셨잖아요. 그래서 1월 14일이 열반 기념제 일주기래요. 근데 이제 아무 소식이 없길래 저도 그냥 뭐 다들 타지에 살다 보니 잊어버렸나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후에 그 따님 두 분이 찾아왔어요 저를. 그래서 아유 어쩐 일이에요? 지금 와서 열반 기념제 지내려고? 오후가 됐는데. 그랬더니 아 그거 아니고요 교무님, 저희 아버지가 장학금 주는 걸 좋아하셨어요. 그러면서 장학금 주셨으면 좋겠다. 지산 장학금 이렇게 써가지고 한 돈 100만 원 주시면 좋은데 30만 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30만 원 누구를 줘야 되나 그러다가 교당에서 10만 원 합해서 20만 원씩 장차 앞으로 이제 우리 학생이 잘 다니라고, 어린이는 제가 거기까지 관리를 못해서 올해까지는 쉬고 내년부터 이제 누가 이제 하실지는 모르지만 어린이회를 잘 법회를 잘 참석하라고 입교랑 싹 시켰어요. 저 3남매 다둥이네. 오지유, 오지훈, 오지성 입교를 시켰고, 또 김영경이는 누구냐면 우리 효사님 조카 딸이에요. 훈타오님 손녀딸이고, 이제 학생 법회를 어린이 법회당 잘 받다가 이제 우리 부교무가 없는 관계로 잠깐 쉬고, 그리고 시간이 임실에 가서 무슨 학당인가 뭔 당인가를 다니면서 도대체 11시에 온다나 10시에 온다나 그러니까 저도 얼굴을 볼 새도 없고 또 학생 법회까지 막 시간을 쪼개서 와라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임실군에서는 잘하는 일인데 저희 원불교 입장에서는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 어린이 출신들이 다 거기 가서 공부를 한대요. 그래서 서울대학 못 가면 이제 꽝이야. 서울대라도 들어가야 돼 이제. 네, 그렇게 데려다가 공부를 밤 늦게까지 시키니 서울대라도 가야 억울하지 않죠. 그래서 오늘 김영경 학생부터 장학금 수여를 하겠습니다. 김영경. 자, 사진 좀 찍어주세요. 이거 지사님 김영경. 딸한테 보내줘야 되니까. 앞으로 나오시고 네. 그다음에 촬영 좀 해주세요. 촬영. 오지훈, 지훈이도. 저한테 보내주세요. 사진. 장학증서 성명 김영경, 생년월 2011년 6월 27일. 유 학생은 원불교 관청교당 학생으로서 열성적인 탐구심과 공부의 마음구의 타의 모범에 대해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원기 111년 1월 25일 원불교 관청교당 교무. 축하해요. 네, 같이 셋이 찍어야 되니까.
네. 장학증서 성명 오지훈 생년월일 2016년 5월 13일 위어리는 집중력이 강하고 마음 공부에 흥미로운 관심이 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원기 111년 1월 25일 원불교 관총교남 교무. 축하합니다. 지성이 그냥 장차 3년 후에 타자. 네, 수고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합장하고 들어가. 다시 찍어? 괜찮으세요. 들어가세요. 네. 네, 바쁘면 가셔도 됩니다. 네. 자, 다음은 장학금 증서식이 끝났고요. 전달식이 끝났고요. 공부단 발표로 양수정 교도님 나와서 앞에 발표 좀 해주십시오. 뭐가 크게 해가지고.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흐뭇하게 바라봐 주시고 계시니까 제가 누구에게도 이렇게 들키고 싶지 않던 20포인트 글자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요즘 저를 이렇게 보시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이렇게 눈만 깜빡깜빡 하십니다. 그래서 빨리 이실직고를 해야겠습니다. 교무님께 말씀드리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무님께 이렇게 부담감도 드리는 것 같아서 이렇게 조성하기도 합니다. 교도님들께 이렇게 민폐 끼지 않을까? 교단이나 이렇게 성실하게 잘 다니지. 아직 이렇게 눈맞춤도 어색합니다. 괜한 욕심을 냈다고 합니다. 잘 못하면 교단에도 민폐라고 합니다. 가족에게도 나에게도 민폐라고 합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는 지극히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그리고 엄마이고 아내입니다. 그냥 이대로 편안합니다. 지금 그냥 이대로 행복합니다. 옛 인연 따라 보이는 세상에서는 지금 추운 겨울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는 봄이 흐르고 있습니다. 부족해서 두렵고 겁도 납니다. 지금은 절실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허상에 속지 않도록 올바른 간절함을 주십시오. 법신불 사은이시여, 인과보응 신앙문과 진공무유 수행문 앞에 섰습니다. 교무님과 교도님들 인연복으로 힘을 얻어 문고리를 꼭 붙잡습니다. 나는 진리적 종교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잘 받아서 실행하고 잘 가르쳐서 실행하게 할 수 있을까요? 사막수행의 원동력인 신과 분과 의와 성과 사막수행을 방해하는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통해 저의 구도심이 더욱 발동합니다. 몰라, 괜찮아, 영점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 근원성지 기운 받아서 자성자리 관하며 신명나게 한바탕 열심으로 살아가 보자, 이렇게 생각하니 신나기도 합니다. 사은님, 누구네 아빠가 산삼을 캤다더라 엄청나게 부러워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만이들이 기뻐서 신봤다 라고 외칩니다. 부끄럽게도 저에게는 산삼을 발견하고 너무 기쁘다는 욕심에 빠져 신봤다만 외치다 그냥 내려온 산삼이 있습니다. 그 산삼을 캐와서 우려낼 대로 우려낸 산삼을 먹어야 건강도 하고 집안도 피고 사회 공헌도 하며 영생 문제를 해결하는 약효의 효능을 영생 누린다고 봅니다. 그런데 답답하게 무기공에 빠져버렸습니다. 좀 알았다는 자만심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 잃어버린 산삼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그 산삼을 캐서 크게 발현할 수 있을까요? 그 산삼을 찾으러 캐러 갈까 합니다. 교도님들의 관심이 용기를 냅니다. 교도님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음에 있는 소리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교무님의 먹기에 달렸어요. 성타원 교무님의 설법이 있겠습니다. 정자. 감사합니다. 인사. 반갑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네, 주어를 쏙 빼놓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10년 전인가 전산 종법사님께서 학생들은 안 들어오고 일터는 많고 또 전문직이 아니라 이제 전문적으로 그 기관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 큰일 난 거예요. 그렇다고 막 다 교도들한테 맡길 수도 없는 거고 그냥 교무가 들어가서 근무를 하는 거하고 교도님들이 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큰일이 났어. 가만히 생각해 볼 때. 그래서 이 방법이 없을까, 이 교역자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시다가 교도님들한테 문을 열었어요. 교도님들께 만 61세, 그럼 우리나라 나이로 63세까지 퇴임을 하시고, 이제 일반 회사가 보통 61세 정년 퇴임이잖아요. 퇴임을 하시고 집에서 교당에 와서 그 교무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출가를 하는 거예요. 이제 교도님이 일반 직장에서 퇴임하시고 출가를 하는데 과정이
3월 달쯤 일반 신성의 훈련을 받고 4월 달에 전무주신 지원서를 내고 7월 달에 영산대학교를 가서 1년 동안 내년 8월 말까지 7월 달에 들어가니까 8월 말까지 공부를 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 11월에 출가식을 하거든요. 그때까지 고시 공부를 해가지고 고시에 합격을 하면 이제 자격증을 줘요. 무슨 자격증을 주냐? 교무 자격증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교당에 3급이라는 자격증을 줘요. 우리는 출가를 하면 5급 부교무로 발령을 받아서 4년 살고 나면 4급. 거기서 한 10년 살아야, 그러니까 6년을 더 살아야 보좌교무 하다가 6년이 지나면 이제 11년 차가 되면, 출가한 지 11년 차가 되면 상급이 되거든요. 근데 교도님들께는 1년만 근무하고 출가식하고 고시 합격하고 출가식을 하면 3급이라는 교무 자격을 줍니다. 그러면 3급 정도 되면 기관장도 할 수 있고 일반 주임 교무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총무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네, 그래서 제가 양수정님이 임실교당 다니다가 막 방황을 했잖아요. 여기저기. 그리고 우리 교당을 지나쳐서 대성교당을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좀 있어봐. 대성교당 교무도 바뀔 거고 있어봐요.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하러 석유 한 방울도 안 나오는 우리나라에다가 휘발유를 길거리에다 뿌리고 다니냐. 관청교당으로 와라. 그렇게 해서 이제 다니게 됐어요. 저희 교당으로 전출을 해서 전입을 하셔가지고 교당 공부를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보아하니 우리 3단 중앙님을 시켰더니는 3단 단원 법사님들이 개떡같이 말씀하시면 찰떡같이 알아들어가지고 발표를 했잖아요. 작년에 보셨죠? 네, 너무 잘하죠.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그렇게 문인 글 쓰는 그 모임에도 가지만 아무리 글을 잘 쓴다고 해도 개떡같이 말하는 걸 찰떡같이 알아듣냐. 나는 개떡같이 말하면 개떡같이 난 알아듣는데. 네, 그랬더니 어? 아니 아니 3단이 개떡이라는 게 아니라 네, 좀 억울하겠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개떡은 아니라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하셔도 그걸 정리를 잘 해가지고 발표를 하잖아요. 그죠? 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니 어떤 교무님하고도 잘 알고 또 어떤 교무님하고도 막 안면 있어 막 친한 척을 하고 내가 볼 때는 전주 여기 저기 여기 다녔다가 저기 다녔다 이렇게 했는데 저 교무님하고 교류가 없는데 너무 막 절친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이제 옛날 20살 때부터 스토리가 쫙 나오는 거예요. 20살 때 고등학교 졸업하면 보통 저기 군산 여상을 졸업했답니다. 그러면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은행 같은데 금융기관에 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우리 양수정님은 월명교당 지금 동구산 아니 서군산 교당에 가셔가지고 근무를 하셨대요. 그것도 저 같은 경우는 입교를 해서 전무 출신 지원서를 내고 정식으로 근무를 했거든요. 그런 서류도 하나도 안 내고 그냥 교무님하고 산 거야. 교무님 된장국 끓여드리고 밥 해드리고 그러면서 살아. 교당 청소하고. 그렇게를 10년을 살았답니다. 중간에 교무님 한번 바뀌고 제가 뭐 한다고 10년씩 돈도 안 벌고 교당에서 살았냐. 그랬더니 몰라요. 그냥 좋아서 살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 교무님들은 양수정님한테 왜 교무를 하라고 말 한마디도 안 했을까? 네, 그랬어요. 글쎄요. 근데 선뜻 그때 말했다가는 교무를 안 하게 생겼나 보지. 막 이제 뭣도 내고 막 다녔나 보죠. 저는 잘 모르지만. 네, 그래가지고 말씀을 안 하셔서 그냥 10년 교당이 좋아. 교당 가면 좋아. 교무님들이 좋아. 그냥 그래서 10년을 사는 거예요. 20대 초에 가가지고 30이 될 때까지 산 거예요. 간간히 이제 잠깐 직장 생활을 했어도. 그래서 제가 그때 서원을 세운 것이 자기는 못하면서 여동생을 또 교무를 시킨다고 막 했는데 여동생 싫어! 그러고 어디로 도망갔대요. 그러더니 결혼을 해서 아들 둘을 낳는데 아예 본인이 못하면 말지 또 큰아들을 또 교무를 시킨다고 또 보냈어. 간사 근무를. 그랬더니 아무것도 모르면 국내에서나 근무를 시킬 일이지 저기 미국까지 보내가지고 이 아이가 미국은요
개척 정신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교무들이 돈을 벌면서 교화를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교무가 주중에는 돈을 벌고 이 토요일 일요일 날 준비해서 법회를 보고, 이게 대종사님 정신이에요. 일주일 내내 가만히 있다가 여기 청소하고 저기 청소하고 2층 청소하고 법당 청소하고 저쪽 사무동 청소하고 막 청소 좀 안 하면 막 먼지가 쌓여 있고, 그러다가 토요일 날 법회 준비하고 일요일 날 법회하고, 그런 이게 교무 생활이 아니에요. 제가 교관과 같이 병행되어 있는 부설기관이 있는 교당에서 살아봐가지고 첫 주인 교무를 제주도에서 거의 10년 어린이집 운영하면서 교무 생활을 했었고, 서울 구의교당에서 6년을 요양원 있는 부설기관 있는 데서 살았는데, 저는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모든 교무들이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이 살았어요. 제 몸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랬더니 관촌에 왔더니 너무 편한 거예요. 나 이렇게 살아도 돼? 이렇게 막 놀다가 법회만 봐도 돼?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해외 교당 교무들은 저처럼 근무하고 법회 보고 근무하고 법회 보고. 그러니 간사는 어떻겠어요? 간사는 정신이 하나도 일을 시키는 거 막 일을 시켜요. 교무들은 가서 돈 벌러 간 사이에 여기 집안일을 다 해야 돼. 그러니 아직 서원도 안 섰지 신심도 없지 하는 20살짜리 간사가 뭔 신심이 있다고 버티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와버렸어 집에. 그러니까 이제 여동생도 실패, 아들도 실패. 그러니까 에이 내가 해야지. 그래서 기간제 전무 출신을 해볼까 생각을 해서, 우리도 교무들이 저 양수정 씨를 아는 모든 교무들이 그때 미련을 한번 실행을 해봐라. 그때 언제 10년간 교당에서 살면서 간사들이 와서 학교 가고 간사들이 근무하고 또 학교 가고 그것만 본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번 기회에, 왜냐하면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들 딸들이 막서 뭐 밥을 해줘야 되는 아들 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이제 아들 둘 다 직장 생활에서 독립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걸리는 게 남편분이잖아요. 남편 밥도 해줘야 되고 빨래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허락을 맡으러 16일 날 만났어요. 16일 날. 허락을, 보호자니까 보호자 허락을 맡아야 돼요. 저희는 아버지 허락을 받고 추천 교무님 사인 받고 보증인 받고 그리고 출가를 했는데, 저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뭐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이제 애기 아빠 허락을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만나서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하는데, 허락을 해줘야 됩니다. 그랬더니 예 허락할게요. 그런 거예요. 근데 참 저 사람도 양수정님 애기 아빠도 전생에 도를 닦았나 보다. 혼자 그러면 살아야 되는 괜찮겠어요? 혼자 뭐 언제 한 5년간 혼자 살았는데요. 막 이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흔연스럽게 허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계신 우리 여자교도님 딱 놓고 출가할 수 있겠어요? 누구도 걸리고 못하지요. 농사도 걸리고 영감님도 걸리고, 또 어쩌다 딸들이 오면 딸들 밥도 해줘야 되고 그러죠. 현옥교무 휴양인데 어디가 있나, 집에 와 있나 잘 모르겠으나, 그렇다면 여기도 걸리고 저기도 걸리고 막 걸려. 그런데 수정님은 걸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단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가서 이제 일단 단기 목표는 영산대학 가서 공부를 1년간 해보자. 이제 거기까지 다른 거 생각하지 말자. 그러니까 저희가 그랬어요. 그리고 공부를 하고 와서 총무부에서 발령을 내면 가서 근무를 하자. 이제 뭐 용금도 못 받는 곳으로 갈 수도 있어요, 교당. 그리고 막 마당이 넓어가지고 터가 넓어가지고 풀을 매야 되고 전지를 해야 되고 그런 곳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애기 아빠가 같이 도와줘야 된다. 내가 그 말도 했어요. 그때 그런 거 다 할 수 있다고. 그래서 3월 달에 일반 신성의 훈련을 받고 4월 달에 이제 제가 추천을 해서 기간제 전무 출신을 하고, 이제 8월 달에 7월 달인가 8월 달인가 하여튼 영산대학을 갑니다. 그 얘기는 쏙 빼고 뭐 어쩌고저쩌고 당신 심정적인 얘기만 하니까 저기 뭔 소린가, 뭐 하자는 건가. 그러니까 제가 언뜻 흘렸어요. 왜 양수정님 같이 잘하는 교도를 왜 단장도 안 시키고 우리 3단에서 뺐냐, 막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3단은. 그래서 제가 전무 출신하러 간다니까, 전무 출신하러 가니까 단을 못 맡아요. 그럼 중간에 가버리면 어쩌라고. 내가 이제 그랬더니 이제 우리 전타원님이 아이고 부부 사이는 괜찮아? 이혼한 줄 알고 괜찮어? 가정은 괜찮아?
예, 걱정이 돼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러면 교도님들께 인사를 하고 또 뭔가가 들은 것 같긴 한데 무엇을 간다는데 지금 저 나이에 가도 되나? 그런 눈으로 이제 쳐다보는 거야. 우리 교도님들이 알만한 교도님들은 눈을 깜빡깜빡하고 차마 말은 못하고 그래서 오늘 그 궁금증을 해결해 줍시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네. 예. 응. 네. 봉탕호님 끝나고 개인적으로 질문 받을게요. 자, 왕산 종법사님이 병원년 새해 아침에 뭐라고 법문을 하셨나요? 네, 함께 만들자. 오늘 열반하신 고 지산 이지훈 법사님께서 장학금을 주시는 것도 은혜로운 세상을 함께 평등 세상 함께 만드는 방법의 하나예요. 당신이 살아 계실 때 얼마나 장학 사업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저 있을 때는 제가 못 봐서 근데 딸들 자녀들이 저희 아버지가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 액수는 크진 않지만 그런 일을 하셨다. 그래서 그러냐고 내가 몰랐던 사실. 아니 그래서 그런 사업을 좀 느낌에 학교 교사로 사셨기 때문에 제가 천도제 지내고 300만 원인가를 하노이 교당에다 보냈어요. 거기 아이들 키우는데 청소년 교화하는데 써라 그렇게 보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지사님 제 천도제 지내면서. 그래서 그랬다라고 이제 제주들한테는 자녀들한테는 보고를 했는데 그랬어. 우리 교도님께는 처음 말씀드리네요. 저 교문원이 우리도 돈도 없는데 이렇게 막 퍼다가 해외까지 주나. 근데 그분이 그런 걸 좋아하실 것 같고 지금은 아기를 안 낳잖아요. 우리나라는 아기 키우는데 뭐 2억이든 아니 아기 키워서 20살 때까지 키우는데 3억이 든다나 어쩐다나 그러면서 아기를 안 낳아. 근데 하노이는 베트남은 생기는 대로 낳아. 우리 70년대에 한 집에 막 5, 6, 7 많은 집은 12명까지 낳듯이 지금 베트남은 생기는 대로 애들을 낳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 지내면서 천도제 지내면서도 지사님 베트남 가셔가지고 또 교사로서 교사 생활하시고 제가 천도제비로 씨를 뿌려드릴 테니까 꼭 베트남 가서 태어나세요. 제가 그러면서 축원문을 겉으로는 말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 그렇게 축원을 올렸습니다. 은혜로운 평등세상 함께 만들자 이렇게 법문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첫 번째 자력생활은 평등세상 사회 이러면 사요하고 연결이 바로 돼요. 사요하고 연결이 바로 되는데 자력 양성은 평등 사회 만드는데 기초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초. 사람이라면 누구나 교육을 받아요. 우리나라는 97%가 교육을 해서 문맹률이 없대요. 97%가 글을 다 알아. 말을 할 줄 알고 쓸 줄 알고 그럴 줄 알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것이 당신은 굶고 못 배워도 자녀들은 다 교육을 시킨다는 그 어마무시한 교육열.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미국은 글을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 박작이래요. 거기 뭐 영어도 해야 돼. 몰라가지고 또 다른 나라에서 막 들어오잖아요. 이민자들이 이런 무식한 사람들만 와가지고 대통령이 뭔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막 깡패들이 하듯이 그렇게 하고 웬만하면 막 총 쏴버리고 막 이런답니다. 그러니 말이 안 통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정말. 근데 우리는 그 어른들이 우리 조상님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가르쳐서 97%가 정도 100명에 97명이 글을 알고 한글을 알고 글을 쓸 줄 알고 그런다고 그래요. 이런 나라도 없대. 이런 나라도. 그래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교육을 받기 전에는 60년대, 70년대, 50년대 그리고 일제 침략 시기에는 여자들은 누구한테 의지해요? 부모한테 의지. 태어나면. 그리고 결혼을 해. 남편한테 의지해. 그리고 이제 남편이 먼저 가. 저 세상으로. 그러면 아들한테 의지해. 하고 아들이 뭘 해주네 안 해주네 원망하면서 나는 지를 키울 때 이렇게 키웠는데 저는 지 새끼들만 알고 나를 나몰라나 하네 어쩌네 원망을 막 하면서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교육을 시키고 나니까 아들은 나한테 손 안 벌리는 것만 해도 다행이지. 그러면서 이 나이까지 80이 넘도록 어르신 일자리를 하면서 용돈을 버시고, 또 60, 70대들은 주 5일 근무해서 시니어 작업을 하셔서 용돈을 버시고 그러잖아요. 직업을 모든 남자나 여자나 직업을 가져가지고 권리가 동등하게, 그래야 국가에 대한 책임과 의무도 같이, 세금 다 내잖아요. 일하면 세금 다 내야 돼. 국세청에 가면 내가 일한 소득이 얼마고 세금은 얼마나 낸다 이라는 것이 다 뜨거든요. 그래서 그 국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잘 실행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자력양성. 자력양성을 해야 권리가 동일해져. 권리가 동일해지고, 권리가 동일해져야 인권 평등이 온다. 인권 평등이 와요. 교육을 안 받아서 뭐 직업도 없고 그러면요, 늘 불평등한 사회에서 불평등 대우를 받고 살아요. 우리나라가 평등한지 잘 모르겠으나, 네, 국가에서도 굶어 죽지 않은 사람이 없도록, 네, 그렇게 정책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 마을에서 굶어 죽지 않도록 해결했어요. 그 공동체 사회에서. 지금은 국가에서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하면서 굶어 죽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자력은 남녀 차별이 없어지고 인권 차별이 없어지고,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른 사람한테 미뤄. 충분히 저기 가서 휴지도 빼올 수 있고, 저기 가갖고 따뜻한 물도 먹을 수 있잖아요. 잘 방법을 몰라. 배우면 되고. 근데 남한테 미뤄. 그러면 그 힘, 자력, 그 힘,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복이 누구한테 넘어가? 시킨 사람한테 넘어가. 시킨 사람한테, 그 일을 해주는 사람한테 넘어가요. 내 복도 그 사람한테 넘어가. 내 힘도, 난 자꾸 무자력한 사람이 돼가고, 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른들은.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해야 된다 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해야 전 인류가 정신의 자주력, 그다음에 육신의 자활력, 경제의 자립력을 세우면 완전 무결한 평등 세상이 된다.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인류가 그렇게 될 때까지 저희 보고 교화하라고 원불교가 나온 거예요. 이 나라만, 이 관촌 지역만 하라는 게 아니라 전 인류가 저 아프리카 가서, 저 베트남 가서 하라고, 그 일을 하라고 원불교가 나온 거예요. 유무념은 어떻게 해줘하냐? 내가 오늘은 내 힘으로 살았나? 내가 꼼지락거려서 하기 싫은데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목도 아픈데 내가 움직여서 내 힘으로 살았나? 내 힘으로 몇 번 살았나? 누구한테 안 시켰나? 저 휴지 좀 빼와. 저 냉장고에 뭐 있으니까 그거 좀 갖고 와. 그렇게 했나 안 했나? 그렇게 유무념을 체크.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양성해서 내가 힘이 있어. 힘도 있고 아는 것도 많고 직업 가져가지고 돈도 좀 있고, 그러면 무자력한 사람들을 보호를 해야 돼. 우리 지사님처럼. 그렇다고 우리 영경이랑 우리 지훈이가 무자력하지는, 우리 지훈이랑 그렇죠, 아직은 청소년이라 무자력하죠. 무자력자를 보호하면 평등 세상이 반드시 온다. 그렇게 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 에이브럼 링컨 알아요? 링컨 대통령 뭐 하신 분이에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네요. 똑똑하시네. 나 16대인지 15대인지 나 몰랐는데. 남북 전쟁 했죠? 우리나라 남북 전쟁 말고 미국의 남북 전쟁을 해가지고 노예를 해방시킨 대통령 에이브럼, 그 링컨이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 양반이 집에서 자기 구두를 닦고 있어. 자기 구두를 허리를 숙여서 닦고 있어. 내 구두 내 신발이니까 내가 닦아야지. 누구를 시켜? 물론 이제 뭐 비서한테 시켜도 되지만, 최소한 내 거는, 내 영역은 내가 해야지. 그래가지고 막 구두를 닦아. 그러니까 지사가, 어느 주 지사가 왔어요. 여보게, 대통령한테, 여보게, 저기 링컨 대통령 좀 뵈러 왔는데 가서 대통령 좀 불러주시라고. 그랬더니 대통령이 이제 신발을 이제 다 닦아서
아래 넣고 그리고 내가 대통령인데요. 예, 깜짝 놀라면서 아니 대통령이 왜 직접 구두를 닦고 계시냐 그랬더니 그럼 내 신발인데 내가 닦지 누가 닦아. 예, 그 자주력의 사표가 되는 그런 예화입니다. 예, 시간이 더 있는데 시간이 가서 제가 이 정도만 중간에 자르고 다음 법회 시간에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당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1월 20일 오늘 오후 2시에 임질지구에서 교화단 회의가 있습니다. 2월 28일 임필 지구 재가교육자 훈련이 오후 2시에 있습니다. 2월 15일 오전 10시 정초기도 결제 시간입니다. 19, 22일까지 계속 기도합니다. 2월 20일은 교도 회장단 훈련이 있습니다. 교구청에서 이어지니까 회장단들은 그때 준비를 해주시겠습니다. 2월 27일, 28일은 정항 승급자 훈련이 있습니다. 정항에 되신 분들은 만덕산이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더 공지해 드릴 테니까 그때 공지하겠습니다. 또 교당에 하실 말씀 계신가요? 네. 총원님, 교당은 노래 부르시겠습니다.